자, 이게 좀 잘 쉬었습니까? 지금 좀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좀 그죠? 분위기도 바뀌겠죠. 우리 집이 좀 전원주택이거든요. 그래서 밖에 보면은 기와도 보이고 그러죠. 지금 집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좀 이제 이번 시간에 하기 전에 맞아. 여러분들. 이거 마치고 나서 그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과제가 또 나오니까 과제를 꼭 하세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려야 할 게 있네. 우리가 저번 앞 시간에 이제 공부할 때 지금 86페이지하고 해서 89페이지까지, 즉 86페이지 행위자의 경제학 그 부분을 생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뭘 기억하면서 읽는가 하면은 제도경제학은 어, 경제학 안에서 사람을 복원시켰다. 즉 행위자를 복원시켰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결국 계속 인간을 중시하고 인간의 그 본능들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죠. 그 본능들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게 하나의 그 로봇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본능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행위자가 나오죠. 어디에서? 제도경제학의 본성론에서, 다중본능론에서 이 인간을 끌어낼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시 인간은 단지 수학적 물리학적 존재나 조건반사적인 존재가 아니라 본능에 따라 자유의지를 갖는 존재다. 이 내용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게 제도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니 꼭 여러분들이 읽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걸 우리가 먼저 알고 오늘 또 수업으로 들어가겠는데, 자, 아마 저번 시간에 한 게 이제 한간 호기심, 제작 본능, 그 다음에 인간은 사회적 존재, 그 다음에 유의적 존재, 그 다음에 또 무슨 제도적, 문화적 존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됐죠.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와 함께 그지 시장 경제의 그 모형이 달라진다. 그걸 얘기했죠. 지금 이제 할 것은 92페이지부터 할 겁니다. 92페이지. 이제 거기서 이제 사회적 존재 하고 구성의 오류라는 내용을 오늘 공부할 거예요. 자, 오늘 핵심적인 이번 시간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구성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이게 이제 6장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가? 이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 어울려 산다는 것은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그 내용이 되겠죠. 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 할 이제 인문학적 질문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인문학적 질문은 바로 본성에 대한 그 인문학적 질문인데 이번 시간은 존재 양식, 우리 인간의 존재하는 방법이죠. 양식이라는 것은 모드, 방법이라는 겁니다. 즉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여기에 오늘 이 시간에 다룰 인문학적 질문이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뭘 상상할 수 있습니까?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서로 경제학자들은 서로 다른 답을 내리고 그 다른 답에 따라서 경제학파가 나눠지고 경제학파가 나눠지니까 경제 모델도 달라지고 그 결과 경제 정책도 달라진다. 이게 바로 정당을 형성한다. 이거죠. 전부 이 어떤 순서에 따라서 강의가 진행될 거니까 다른 부분보다 금방 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다시 한번 더 그죠 테이프 강의를 돌려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여러분들이 딱 정리해서 기억하면은 무슨 시험이 나와도 100점. 자, 넘어갈까요? 먼저 인간의 존재 양식에 대한 질문에서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신고전주의 경제학과 그 다음에 비주류 경제학, 그죠?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케인스 경제학과 제도 경제학이 있죠. 이 주류 경제학인 신고전주의 경제학과 비주류 경제학 사이에서 또 답이 달라지겠죠. 먼저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인간은 개인적 존재라고 답을 내립니다. 개인으로서 존재한다. 홀로 살아간다. 이런 얘기죠. 인간을 홀로 독립되어 살아가는 존재. 그 말은 내가 최고다. 남과는 상관없이 내가 혼자서 살 수 있고 남의 어떤 생각과 행동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답을 내리는 경제학자들이 바로 신고전주의 경제학입니다. 중요하죠. 이렇게 인문학이 달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교과서에 나오는 로빈슨 크루소라는 95페이지 다니엘 디포가 1719년에 저술한 로빈슨 크루소라는 그 사례가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개인적 존재를 설명할 때 자주 동원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건 뭐냐면 무인도에서 고립된 채로 살아가는 로빈슨 크루소가 있어요. 난파를 당해가지고 사는데 그야말로 혼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혼자서 살면서 경제 활동을 하죠. 경제 활동이 뭐 하는 겁니까? 생산과 분배, 소비하는 활동이죠. 혼자서 사는 거죠. 무인도에서. 바로 이렇게 혼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로빈son 크루소와 같은 사람을 전제하고 경제학 모델을 준비해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제 이 대표적인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류 경제학이니까. 근데 영국의 그 보수당 그 여자 수상이 있었죠. 마가렛 대처 같은 경우는 사회는 없다. 모든 게 개인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연구 방법은 한 개인만 연구하면은 다른 사회를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즉, 개인은 사회 전체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은 소우주다 하는 이 얘기, 우리 이런 주장 많이 하죠.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고, 그래서 어느 스님이 이런 얘기하면 끄떡끄떡하죠. 지금도 그 거짓말입니다. 그 잘못된 거. 개인이 왜 우주입니까? 개인이 우주라면은, 소우주라면은 개인만 연구하면은 사회도 알 수 있고 개인만 연구하면 우주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만 공부하기 때문에 우주론이라든지 천문학도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주장에 여러분들이 멋지게 보이는 주장, 여기는 굉장히 함정이 많으니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어떤 인문학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끄떡끄떡하고 하고 웃고 있는데 그 굉장히 잘못된 얘기들이 많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가려서 듣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은 개인을 연구하면 사회를 연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 꼭 외워놓으세요. 즉 연구를 할 때 연구 방법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개인으로부터 출발해서 모든 것을 설명한다. 이래서 그걸 방법론적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은 고립되어 있죠. 그러면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사고한다고 생각하고, 이 합리적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손실과 이익을 잘 판단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이걸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얘기합니다.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경제적 존재라고 번역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해서 경제학 모델을 만들고, 이때 개인의 특성은 어떤 타인과도 연결되지 않는 고립되어 있는 존재이며 혼자서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면서 경제적으로만 사고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런 개인들이 만약에 우리가 교과서에 봅시다.
여러분 봅시다. 이게 99페이지를 먼저 넘어가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보면은 이제 i라고 이제 표현을 합시다. 그 영수, 철이 뭐 순이 있다면 하면은 이제 이게 말을 기호로 바꿔야 된다고 했죠. 기호로. 그래서 I1 하고 순이는 I2, 뭐 철이는 I3 이렇게 세 사람이 지금 이루어진 집단 이제 사회가 되겠죠. 이때 I1이 가지고 있는 경제량이 5고 I2가 10이고 I3가 20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딱 고립되어 있습니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따르면. 그러니까 서로 I2, I1은 서로 관계를 가지 않고 혼자서 다 가지고 생각하고 활동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철저하게 고립된 세 사람의 경제량을 더하면은 전체가 뭐냐면은 35가 되겠죠. 우리 잘 아는 거 아닙니까? 5 더하기 10 더하기 20 하면 35가 됩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이것이 하나의 물질과 아무런 물질이면서 동시에 아무런 서로가 관계없는 상태라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가 아무런 관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즉, 이 말은 서로 집단을 이루고 있지만 서로 아무런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 모였다는 그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집단 효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들이 모여도 이걸 구성이라고 합니다. 구성 컴포즈 한다는 거예요. 모여도 개인들이 합은 그냥 우리가 예상하듯이 S는 35가 됩니다. 즉, 여기는 사회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35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들만 존재해도 집단은 잘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5 바람직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무대응이 원칙이 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방임을 두고 규제를 완화하고 이렇게 하자 하는 결론이 나오죠. 우리 앞 시간에 배운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자본주의 시장을 바로 놓인 어떤 그 그릇으로 봤다고 했죠. 우리 집 팔보기가 계속 짖고 있죠. 소리 들립니까? 자, 일단 그거하고 그러한 그림하고 이 방법론적 개인주의하고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서로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비주류 경제학, 즉 케인스 경제학과 제도 경제학의 인간의 존재 양식에 대한 답은 인간은 개인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뭡니까? 사회라는 것은 이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듯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 있는데 서로 모여 있다는 거죠. 모여 있으면서 아까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서로 대면하면서 그냥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알면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회에서는 관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앞에서처럼 어떤 타인의 어떤 그 계산 결과나 행동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철수의 행동이 순위의 어떤 계산 방식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집단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바로 사회적 존재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생각을 우리가 수십 번 들어갖고 그걸 위해서 시험도 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상식인데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희한하게 인간은 개인적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여러분과 저도 어떻습니까? 나는 나더러 지금 막 강의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그 반응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 강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이니까 이게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있죠. 항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고려하면서 또 강의를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저번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그 교수님 궁금해요.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올려놨거든요. 신고전주의 경제학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올려놓고 메시지 보내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어떤 문제점 제시에 대해서 내가 고려를 하는 거죠. 왜? 우리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 사회적 존재예요. 자, 그래서 내 행동이 지금 바뀐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뀐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건 또 우리가 앞에서 봤죠. 인간은 모방 본능, 즉 남을 계속 따라가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타인을 고려하는 어버이 본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성격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실증 연구를 통해서도 이제 밝혀졌는데 97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죠. 예, 근데 이제 작은 세계 현상이라는 거죠. 뭐, 뭐 한 달에만 걸치면은 우리 다 알게 되고 6달에만 걸치면은 우리 세계 전체 인구가 우리는 다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죠. 뭐 예, 근데 1967년 여기 교과서 잘 나와 있는데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작은 세계 현상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중서부 주민들한테 그죠 무작위로 편지를 뭉치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편지가 이 편지 받은 사람들이 이 편지가 자기 그 보스턴이라는 지역에 사는 낯선 사람들한테 도착할 수 있도록 그냥 협조를 해달라 하면서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이, 이 누구 A라는 사람한테 전달해 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을 알 법한 사람들을 자기 친구한테 이제 친구를 알았어요. 그 친구한테 보냈더니 그 친구도 또 생각하기로 저 사람을 알 법한 사람이 또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래 하다 보니까 딱 6단계 정도를 거치니까 딱 그 사람한테 전달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저렇게 관계로 연결되어 있지 홀로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70억 인구처럼 보여도 사실은 작은 어떤 세계에 불과하다. 자, 작은 세계란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 같아도 또 인류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즉 사회적 존재임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죠. 자, 여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실험 사례들이 98페이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조해 보십시오. 재밌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다양한 목적과 문화를 지니는 다양한 개인들이 복잡한 뭡니까?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실제로는 인간은 개인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임이 이제 드러났죠. 자, 그러면 이제 사회적 존재가 실제로 이제 우리는 사회적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존재는 이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가 생깁니까? 집단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과 내가 아무런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그냥 복도에서 지나가는 사람이라면은 집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과 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단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집단 효과라고 했습니다. 즉,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내한테 메시지 보내고 이러면 이게 수정을 하는 거죠. 이 집단 효과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효과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구성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구성의 오류. 즉, 각 개인이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각 개인이 서로 뭉치고 서로 같이 행동하게 되면은 이게 컴포즈 구성을 했더니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와버린다는 거죠. 자, 보세요. 앞의 그림과 달리 지금 이 그림에서 I1, I3, I2가 서로 어떻습니까? 끈으로서 연결되어 있죠.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5, 10, 20을
더했더니 35가 나와야 되는데 35가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즉 구성을 했더니 오류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했어요? 바로 인간은 독립된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즉 관계를 맺지 않고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5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20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과 딱 관계를 맺으니까 5 그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사회적 존재가 낳는 경제적 효과, 즉 그 경제적 효과를 우리는 뭐라 이름을 붙였습니까? 구성의 오류, 즉 같이 구성을 했더니 오류가 생기더라 얘기죠. 자, 그럼 구성의 오류가 여러 가지로 발생하는데, 이거는 부정적으로도, 즉 S가 아까처럼 아니다 할 때는, 아니다 하는 것은 S가 35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 거죠. 자, 구성의 오류에는 부정적인 구성의 오류도 있고 긍정적 구성의 오류도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그래요. 우리 인생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구성의 오류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말한 5 더하기 10 더하기 20이 35가 되는 경우에는 수학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수학 세계에서죠. 거기서만 가능한 것이지 인간 세계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법칙이 아니라 예외일 뿐이에요. 어쩌다 겨우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것이 오히려 법칙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구성의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를 볼까요? 먼저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 사회적 존재들이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인데 행동을 할 때 신고전주의적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개인적으로만 행동할 때 구성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개인적 존재가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하면 이런 구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회적 존재들이 행동해서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할 때 이런 구성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사회적 존재들이 또 사회적으로 행동할 때도 이런 구성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알겠습니까?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할 때 또 사회적으로 행동할 때도 다 구성의 오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구성의 오류가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 행동할 때는 이게 사회적인 것은 유형이 있어요. 즉 사회적 본성 중에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약탈 본능, 모방 본능이 있었죠. 모방 본능이 있다는 건 남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와 함께 또 약탈하려고 하는 것도 있죠. 남이 있으면 반드시 또 약탈을 하려고 합니다. 못된 것들이 우리 몸만 다 있어요. 여러분도 있고 나도 있고 그래요. 참 아쉬운 일이지만 이게 인간의 또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 남한테 뻐기려고 하는 과시, 남을 계속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체성도 없이 남을 질투하고 정오하고 다 남이죠. 그다음에 약탈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나쁜 사회성을 또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또 어버이 성향, 남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연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배려하기도 하는 성향, 그 다음에 세상 전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뭔가 효율성과 그 실용성을 추구하면서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또 협력하려고 하고 남에 대해서 공감을 느끼고 또 우애하고 신뢰하려는 이런 본능도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사회성이 좋은 사회성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자,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적인 것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사회적 본능이 양면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참 복잡한 게 인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앞에 거하고 연결시켜 볼까요? 먼저 구성의 오류에서 S가 35보다 작은 경우가 있고 큰 경우가 있다고 했죠. 자, 작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먼저 앞에서 배운 듯이 사회적 존재가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할 때, 사회적 존재인데도 지 멋대로 행동할 때 S는 35보다 작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으로 행동하는데 나쁘게 사회적으로 행동할 때도 이렇게 35보다 작은 결론이 나오겠죠. 즉 같이 모였는데 사회적으로 행동하면서 모방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약탈하고 이러면은 원래보다 더 작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존재가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으로 행동하는데 좋게 사회적으로 행동하면 S는 35보다 크게 돼요. 전체가. 즉 5, 10, 20으로 5, 15, 20으로 출발했는데 모여서 좋게 사회적으로 행동하니까 결국 35보다 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자, 구성의 오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이 구성의 오류가 이렇게 이제 수학적이고 추상적으로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제 경제학적 사례가 나오겠죠. 이거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배울 건데 이름만 알아놓을 필요가 있죠. 자, 먼저 앞에서 본 사회적 존재가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할 때 경제학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비용의 역설, 그 다음에 저축의 역설, 죄수들의 딜레마, 어려운 영어죠.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냥 이런 말 알아만 넣었어요. 나중에 배울 테니까. 그 다음에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으로 행동할 때, 자, 먼저 나쁜 사회적으로 행동할 때는 과시소비, 맞벅이면서 소비하고 또 불공정 거래를 하게 되고 막 우리 잘 들었죠. 갑질, 남을 무시하고 막 무시하는 그런 경우죠. 이런 사회적 나쁜 사회성이 사회적 결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좋게 행동하면은 규모의 경제, 협업의 이익, 집중의 이익, 뭐 시너지 효과, 사회적 자본 이런 또 경제학적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건 나중에 배웁니다. 자, 그 결과 결국 뭐냐면은 결론이 나오겠죠. 이 존재 양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문학적 질문이죠. 자, 신고전주의는 인간은 개인적 존재라고 봤고 비주류 경제학 사회적 존재라고 봤죠. 이렇게 서로 다른 인문학 때문에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경제적 결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는 구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고 비주류 경제학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이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바로 구성의 오류가 발생한다는 경제적 결과를 우리가 도출해내게 되죠. 보십시오. 인문학이 달라지면 경제학이 달라지는데 오늘은 바로 저번과 달리 저번 인간의 본성이었죠. 오늘은 인간의 존재 양식에 대한 동일한 인문학적 질문에 대해서 서로 다른 답을 내리면서 예상되는 경제적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인문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과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